소중한 가족을 잃은 한 사람. 혹여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애달픈 마음으로 반려견을 찾아 나섭니다. 그런 견주의 간절함을 노린 수상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. 전문가라고 이러면서 10의 9은 자기가 찾아낸다. 강아지 생각하면 너무 눈물 날 정도로 너무 힘든데 그런 것들을 다 좀 나쁘게 이용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괘씸하고.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준다는 대탐정.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? 수상한 개탐정의 소문을 듣고 추적에 나선 제작진. 그 실체를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소중한 반려동물들을 돌보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재덕 씨. 그런데 어째선지 그의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.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. 바로 사라진 반려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. 삼촌네 집에 갔다가 그 새끼랑 강아지를 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무작정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백설이가 집을 떠난 지 11개월이 흘렀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전단지 만들어서 계속 동네에 붙이고 다니고 지금도 뭐 찾고는 있지만 얘들 그냥 틈만 나면 계속 나가서 돌아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. 사라진 백설이를 찾기 위해 인근의 산까지 수색했던 재덕 씨.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백설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. 인터넷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득은 없었는데요.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 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. 걔 찾는다는 글 보고 연락드린다고 하면서 이거 전문가래요. 열애 아무나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신을 실종견 수색 전문가라고 소개한 남성. 일반인은 할 수 없는 불법 개 농장을 수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첨단 드론으로 이 반려견의 동선까지 추적한다고 했습니다. 네. 계약금은 100만 원. 2달의 계약 기간 동안 반려견을 찾지 못한다면 전액 환불을 해준다는 조건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. 네. 100만 원이든 얼마든 그냥 일단 찾아만 준다고 하면 저 그때 뭐 다 돈을 뭐 얼마 요구하든 주고 데리고 그냥 그런 생각. 그렇게 되더라고요. 저도 제가 이렇게 개 좋아하실지 몰랐는데 정주고 키우다 보니까 뭐. 정이 들었으니까 가족이니까. 곳곳에 남아있는 백설이의 빈자리. 백설이를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은 헛된 바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아직도 제보 같은 거 혹시 희망이 좀 있냐? 있대요.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. 그 약속을 한 3-4번 계속 미루다가 지금 이제 아예 연락 두절을 했죠. 백설이 소식은 물론 계약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이 남성. 과연 정체는 무엇일까요?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종견 공고를 통해 견주에게 접근한다는 해당 남성.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함께 알려주며 그 안에 게시된 다수의 성공 사례로 견주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모든 게 조작된 가짜 사례였습니다. 양파 껍질처럼 하나하나 드러나는 피해들. 제 입장에서는 사실 돈보다는 기간이 2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를 찾을 시기를 놓쳤다는 게 사실 제일 큰 피해죠. 놓쳐버린 2달의 시간만 아니었다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. 이런 생각에 바람이를 향한 미안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반려견은 더 큰 위험에 처해집니다. 중대형견 정도 사이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데려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. 진짜 개농장도 생각을 보통 다 한단 말이에요. 중대형견들은. 불법 개농장의 목표가 되는 실종견. 이곳으로 끌려가면 생사를 알 수 없기에 반려견을 찾고자 하는 견주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대다수의 견주들이 해당 사건의 용의자에게 동일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 개농장주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 7, 80년대 아이 주기에서 뭐 돈 요구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. 자기가 협의를 해서 500만 원으로 했다. 근데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좀 견주님이 좀 빌려서 채워달라.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래를 할 의사가 있다는 금액 확인용이지 돈을 줄 게 아니다.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업체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.
용의자는 견주들에게 거래에 필요한 인증을 위해서 수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일단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. 제 생각에는 계속 저한테 이제 뭐돈 준비된 걸 이제 확인을 한대요. 사진 찍어달라고.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주고 그 당일 아침에 이제 마지막으로 돈 이제 딱 낼 거 준비된 거 사진 찍어주고 가서 애기 인계해 오면서 송금을 해주는 거래요. 이제 애기를 구조를 해 오면서 돈을 주지 않고 튀길 생각이에요. 아, 진짜 악마 같은 애 왜 이렇게 많은지. 아.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요. 제가 이 친구들 책임질 사주겠습니다. 정말? 아, 견주들은 서둘러 합의금을 송금했지만 용의자가 반려견과 함께 모습을 나타내는 일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 극심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.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여기저기 좀 빌려가지고 200만 원 줬어요.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음날 자기도 여기저기 빌려갔지만 23만 원이 부족하다. 요것만 좀 더 부탁한다 하길래 또 그것도 어떻게 해서 또 줬죠. 만나러 가기 전에 좀 먼저 만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, 저희를.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이제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난 거예요. 그래갖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. 해당 용의자에게 같은 피해를 입은 견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.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로의 피해 내용을 공유한 견주들. 이후 상황에 대해서 함께 논의 중인데요. 이번 사건은 한 지역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생했습니다. 도대체 어디를 찾아보고 있냐, 뭘 하고 있냐, 그럼 자기가 뭐 파주 개농장을 잠입을 했다. 하다못해 네네. 저희한테 열심히 강아지를 찾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네네. 증거 사진 같은 거라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. 먼저 연락을 해서 내가 여기 찾아봤다, 뭐 이런 식으로.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.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, 진짜. 포비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냥 100만 원을 바로 입금을 해버렸거든요, 그 자리에서. 그래서 그날 바로 이 사람과의 계약이 그렇게 시작됐거든요. 그렇게 해서 5만 원, 뭐 30만 원 이렇게 사정이 어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그렇게 조금씩 가져가더라고요. 오직 포비를 찾기 위해 용의자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했던 민정 씨. 마지막에는 700만 원이라는 거액까지 송금했습니다. 아, 다행히도 이 금액은 돌려받았습니다. 받았어요. 민정 씨가 포비를 더욱 각별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포비에게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받았던 한 번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런데 최근 한 SNS에서 포비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발견한 민정 씨. 해당 메시지에서는 이 포비가 테리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구조돼 있었습니다. 바로 용의자가 포비의 사진을 도용해서 성공 사례를 조작했던 겁니다.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 견주들은 용의자의 블로그에 게시된 성공 사례가 모두 조작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. 용의자의 흔적이라곤 한 견주가 계약 당시 받았던 신분증이 전부인 상황.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을 찾았습니다. 집에는 아무도 없고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전화도 받지 않는데 혹시 강아지 때문 아니에요? 맞아요. 저번에 어떤 아가씨가 전화 왔었어요.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가씨가 딱 해서 물어봤더니 네네. 그런 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. 주인이. 해당 장소는 용의자와 관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? 경찰은 전국의 피해 상황을 종합해서 피해 규모를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실종견들에 대한 제보,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받고 있습니다. 견주들은 이 아이들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. 반려견은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니죠.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는데요.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용한 기만 행위, 반드시 처벌돼야 될 범죄입니다.